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 렌즈 기초 1주차 2차 시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되짚어보고 넘어가면, 지난 시간에는 콘택트 렌즈 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가, 또 이런 콘택트 렌즈 학이라는 학문을 안경사가 왜 배워야 하는가, 또 콘택트 렌즈 기초라는 교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지,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주차 2차 시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적인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아직 1주차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교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콘택트 렌즈 기초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지를 목차부터 시작해서 또 수업 내용은, 수업 방식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은 콘택트 렌즈 기초라는 교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안경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콘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 지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미안해요. 또 뒤로 원래 넘기면 안 되는데 뒤로 넘겼네요. 이따 수업 말미에 수업 마무리하는 화면까지 그냥 싹 나와 버렸어요. 어찌됐든 뭐 NG 아닌 NG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교재를 보면서 한번 보죠. 자, 지난 시간에 보여주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지금 이게 수업 내용을 좀 컨트롤하는 게 아직 좀 미숙한 면이 좀 있어서,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이대로 됐고, 이제 PDF를 보여줘야 되죠. 네, PDF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책 겉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이 교재 내용을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교재의 첫 페이지를 넘기게 되면 안쪽에 콘택트 렌즈 실무라고 이렇게 제목이 써 있고요. 저자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나단 에프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콘택트 렌즈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임상에 나아가서 콘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게 되면 이 에프론이라는 그 분의 에프론 박사의 다양한 연구 결과, 또 어떤 문헌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책을 요번에 접하고 나서 가장 기뻤던 게 그거예요. 다양한 그 책들이 있어요. 내가 즐겨보는 그 공부했던 요 원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외국 책이에요. 외국 책인데 요 내용을 내가 아주 수업에도 많이 활용하고요. 참고 교재로 활용하는데 이 책도 상당히 좀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에프론 박사가 쓴 이 책도 원서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서를 통해서 봤었는데 이제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내용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내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부연 설명들도 할 거고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거 보여주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 여기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써 있죠. 여기 보면 PhD, 요거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여러분들도 알아두면 좋아요. 여기 옆에 보면 또 BSC라고 시작하는 요게 있죠. 여기 옵토메트리 뒤에 거 OPTOM은 옵토메트리거든요. 그래서 옵토메트리, 그러니까 거만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석사 학위도 어떤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나도 이거 처음 보는 거라서 어떤 석사 학위인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석사, 학사, 박사 학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에프론,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한 그 양력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였어요. 여기 보면 피아클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 내용이 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 원래는 3학년 과정이 되면 컨택트 렌즈 국제 그 자격증 취득 과정을 내가 올해부터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금 2학년 학생들도 이 포함돼서 이 자격증 과정에 도전하는 아주 용기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략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한 11월쯤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IACLE 이게 국제 콘택트 렌즈 자격 교육자 협의회라는 뜻이거든요. 잠깐만 글자를 좀 키워봅시다. 자, 아이아클. 우리가 그냥 읽을 때, 뭐 외국인들도 그냥 그렇게 읽어요. 아이아클이라고 읽고요. 이게 약자예요. 엄청 긴 약자인데, 요게 국제 콘택트 렌즈 교육자 협의회라는 곳이고요. 그 아이아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1년에 한 번씩 치르고 있는데요. 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이렇게 자격증이 하나 나가요.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컨택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되게 인정을 많이 해주고요. 열심히 노력했구나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요거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했다기보단 여기 보면 아이아클의 앞에 F가 붙었죠. 이건 펠로우십이거든요. 이건 펠로우십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아이아클의 그 멤버 회원들 중에서도 아주 또 학식이 높고 이런 사람들을 또 이것도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교육자가 시험을 봐서 이 피아클이라는 자격을 또 획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자격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다양한 이런 자격도 어디 뭐 가입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양력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정말 대단하고 유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이 좋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게 되고 또 이 교재로 사용하게 되어서 좀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여주게 되면 을지대학교 교수님들과 뭐 몇몇 그 교수님들께서 공동으로 이 책을 번역을 하셨고요. 나는 여기 아직 뭐 그렇게 뭐 학식이 높고 능력이 좋은 그 교수는 아니라서 안타깝게도 뭐 참여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내용은 아주 좋은 책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따끈따끈한 게 여기 지금 발행일을 보면요. 2021년 8월 25일 날 이게 출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따끈따끈해요. 나도 어제 이거 처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요 책 소개는 뭐 전에도 했으니까 요 정도 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내용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내용 좀 한번 나를 지우고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잠깐 화면에서 사라졌어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컨택 렌즈 기초 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컨택 렌즈 심화 과정을 전체 어떻게 구성된 내용으로 학습하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교재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내가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파트가 크게 여기 보면 6가지 파트로 6가지, 파트 6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울 거는 파트 3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3 하드 콘택트 렌즈, 그러니까 171페이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파트 4 부분까지도 뭐 일부 다룰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건 파트 3 하드 콘택트 렌즈까지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량 성취도 평가 2,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요게 171페이지, 그러니까 처음 역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역사죠. 파트 1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의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관리 용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관리용품을 뭘 쓰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쭉 정리하는 것이 역량 성취도 평가 2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예정이고요. 중간고사는 이게 좀 유동성이 있어요. 지금같이 뭐 원격 수업을 진행할지 대면 수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진행하는 진도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까지는
모두 다 학습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하드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좀 심도 깊게 다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대략 한 100페이지 정도 분량을 학습하게 될 거고요. 조금 빠르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페이지 정도의 분량은 기말고사 기간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 하지만 기말고사 범위는 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모두를 아울러서 출제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학습할 텐데요. 조금 더 좀 세분화해서 좀 살펴볼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조금 있으니까요. 처음에 파트 1 서론 부분에서는 컨택트 렌즈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택트 렌즈가 좀 확대해 볼까요? 좀 크게 보이나요? 나는 확대돼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 확대해서 보이진 않네요. 그냥 할게요. 자, 컨택트 렌즈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나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국가고시에서는 많으면 한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요. 뭐 중요도로 치게 되면 별표 하나 또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도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음 주차, 2주차 때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환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10페이지 분량, 1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전환부라는 얘기는 앞쪽 눈의 부분을 뜻하는 앞전자, 눈한자와 그 다음에 부분, 부자 이렇게 써서 전환부를 표현하는 눈의 앞쪽을 표현하는 용어인데요. 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든 눈의 앞쪽, 그러니까 눈 뒤쪽에 뭐 망막이라거나 이런 쪽도 공부하느냐, 그런 쪽은 거의 컨택트 렌즈에서는 학습하지 않아요. 그 앞쪽,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런 눈꺼풀이라거나, 요때는 내가 잠깐 등장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눈꺼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속눈썹이 있겠죠? 근데 뭐가 있을까요? 각막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좀 너무 흉한가? 어쨌든 각막의 가장자리의 결막이라거나 또는 홍채 또 선모체에 대한 뭐 조절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학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 뭐 조절과 관련되어 있어서 쭉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까지 또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전환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사실 수정체나 뭐 홍채는 뭐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뒤쪽에 있는 거고요. 뭐 전환부에 포함은 되지만 어찌됐든 그보다 더 앞쪽인 각막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아주 깊게 배울 거고요. 또 눈물 기관에 대해서 또 눈꺼풀에 대해서 즉 컨택트 렌즈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시광학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 컨택트 렌즈를 학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광학적인 파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요 시광학 이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모두 다 학습한 내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은 컨택트 렌즈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냥 기본적인 광학적인 이론 내용이라기보다는 왜 이러한 내용을 배워야 하고 왜 컨택트 렌즈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광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학습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4주차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5주차 정도가 되면 소프트 컨택트 렌즈와 관련되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컨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 얘기를 학습했다면 파트 2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컨택트 렌즈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게 되겠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재질,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어떠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략하게 학습하고요. 또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그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컨택트 이 앞전에도 시광학 이론에 대해서 배웠지만 소프트 컨택트 렌즈와 관련된 광학적인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루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광학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 컨택트 렌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광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소프트 컨택 렌즈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까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지나게 되면 이제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디자인과 피팅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안경 렌즈에 대한 재료학에서 학습했을 텐데요. 안경 렌즈가 어떠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단초점인지 이중초점인지 다초점, 즉 누진 굴절력 렌즈인지 이런 디자인적인 특징에 대해서, 또 구면 렌즈인지 비구면 렌즈인지 학습했듯이 컨택 렌즈의 다양한 디자인과 그 디자인의 특성에 맞는 피팅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또한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디자인과 피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지금 제목이 똑같잖아요. 소프트 컨택트 렌즈의 디자인, 그 밑에 보면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토릭 렌즈라는 것만 달라지죠. 토릭 렌즈라는 것만 달라지죠. 따라서 일반 구면 컨택트 렌즈의 디자인과 피팅, 그렇다면 토릭,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토릭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또 어떠한 디자인과 또 어떠한 피팅 방법으로 피팅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즉 세척, 헹굼, 소독, 보존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떠한 관리 용액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겠죠. 영양 성취도 평가 2를 요 파트 2의 10장, 챕터 10까지 학습하게 되면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물론 챕터 하나, 두 개 정도는 조금 진도를 나가는 중간중간에 좀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해보면요. 대면 수업을 하면 진도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비대면 수업을 하면 이 시간도 짧고요. 또 한정된 시간 안에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25분 수업을 진행하고 25분에 해당되는 과제를 제출하게 되고 하는데, 어찌됐든 좀 진도가 좀 늦더라고요. 나의 경우에는. 또 어떤 분들은 빠르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마도 중간고사는 한 8장이나 9장까지 진도가 나가면 보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수업 방식에 따라서 좀 변화된다. 어찌됐든 지금 기본적인 수업 계획표상 기본 계획은 10장까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떠한 또 내용을 학습하는지 한번 봅시다. 거의 비슷해요. 소프트 컨택트 렌즈랑 제목만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하드 컨택트 렌즈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지는지, 또 어떠한 제조 방법,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동일한 재질이라도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컨택트 렌즈 중에서 국가고시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하드 컨택트 렌즈의 광학 파트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될 텐데요. 전체 내용, 그러니까 컨택트 렌즈 파트가 6개로 나눠져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컨택트 렌즈 심화 과정까지 배우는 과정을 모두 통틀어도 이 하드 컨택트 렌즈의 광학 파트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당연히도 기말고사에서도 아주 심도 깊게 다루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임상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알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페이지 수는 지금 보게 되면 채 10페이지가 되진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한 2주 정도를 학습하게 되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요 13장에 한해서는, 또는 다른 내용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다시 내가 잠깐 등장할게요. 13장의 내용은 요 교재와 요 교재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수업 자료를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콘택트 렌즈 실무라는 교재를 내가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는 아주 내용도 잘 구성되어 있지만 이 광학 파트가 좀 약해요. 따라서 요 콘택트 렌즈 한미의학 교재는 정말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요 실제 우리 교재 내용과 더불어서 부교재 내용,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학습 자료를 주고 그 학습 자료를 통해서 2주, 좀 길게는 3주 정도 학습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11장, 12장을 등한시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 한 적 있어요. 교수님, 국시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콘택트 렌즈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일주일 동안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다. 다른 내용들도 모두 중요하고 내가 요점 정리해서 준 내용을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들면 이 내용은 반드시 봐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14장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여기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드 콘택트 렌즈의 다양한 변수들을 계측하는 방법, 또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학습하게 됩니다. 15장에서 물론 뭐 디자인과 피팅에 대한 내용도 다루게 되지만 이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구성 요소, 설계, 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의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측정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과 피팅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재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는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드 콘택트 렌즈의 구면과 더불어서 토릭 하드 콘택트 렌즈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또 학습하게 되죠. 이때 또 중요한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일단 하드 콘택트 렌즈는 토릭 콘택트 렌즈가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는 조금 개념도 다르고요. 익혀야 될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심도 깊게 한 1주차 정도를 모두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습시켜줄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도 세척, 현금 소독, 보존이 중요하듯 하드 콘택트 렌즈도 마찬가지겠죠. 눈에 직접 달라붙어서 착용을 하게 되니까요. 안경과는 아주 많이 다르죠. 따라서 이런 하드 콘택트 렌즈를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 그 관리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뭐 관리 체계를 뜻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관리 용액, 어떤 세척제를 쓰고 어떤 헹굼 용액을 써야 되고 어떤 또 다기능액을 이용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17장까지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학습하는 콘택트 렌즈 기초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학습이 종료되게 됩니다. 지금 한 22분 정도니까요.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수업할 내용은 모두 다 설명은 된 거고요. 자, 전반적인 내용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때는 콘택트 렌즈의 교체 방식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하루 착용 콘택트 렌즈, 또 재사용이 가능한 콘택트 렌즈, 또 계획된 교체 하드 콘택트 렌즈.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다양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관리를 하고 또 착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착용 용법이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3학년 1학기 때 심화 과정에서 학습하게 되고요. 또 파트 5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노안용 콘택트 렌즈라는 게 있는데요. 공막 렌즈랑 컬러 렌즈는 그렇게 빈도가 높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지만 노안용 콘택트 렌즈는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택트 렌즈 전체 콘택트 렌즈 학을 통틀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을 바로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때 학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 착용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내용. 이 연속 착용 콘택트 렌즈라는 건 뭐냐면 렌즈를 빼지 않고요. 뭐 2주 동안 끼고 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 다 하다가 2주가 지나면 빼서 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연속 착용 렌즈는 한 달용 연속 착용 렌즈가 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렌즈를 빼지 않아요. 세척도 하지 않아요. 끼고 있다가 한 달 동안 자기도 하고요. 뭐 수업도 듣고 여러분들 학생이라면 이렇게 하다가 빼서 버리는 그런 관리 방법을 사용하는 렌즈가 연속 착용 콘택트 렌즈인데요. 어찌됐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또 주의사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겠죠. 당연히 또 렌즈를 빼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연속해서 착용하기 때문에 편리성은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경사가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겠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또 운동선수들에게는 또 어떠한 콘택트 렌즈를 또 착용시켜야 하고 또 병이 있어서 원추각막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어떤 그런 그 각막의 중심부가 얇아져서요 이렇게 뾰족하게 돌출되는 그런 병을 원추각막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원추각막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경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해야 하는지
또 일반적인 비정시가 아니라 고도 비정시가 있는 사람들, 고도근시라거나 고도원시라거나 아주 난시가 많은 사람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에겐 또 어떠한 컨택 렌즈를 처방해 줘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 뭐 쭉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한번 그냥 쭉 한번 보세요. 내가 다 설명하기엔 지금 시간이 또 좀 늦을 것 같아서 또 33장에 보면 근시 진행 지형 컨택 렌즈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들이 착용하는 콘택트 렌즈인데요. 뭐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유치원생들도 착용하기도 하는데요. 근시가 있어서 근데 근시가 한번 되면 계속 진행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 7살짜리가 근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성장이 멈추는 20살 때까지 13년 동안 근시가 진행할 거고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8살에 근시가 처음 발생했다면 20살이 될 때까지 한 3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근시가 발생해서 쭉 해서 근시가 계속 진행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고도근시로 진행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고도근시로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콘택 렌즈가 있습니다. 하드 콘택 렌즈인데요. 뭐 오도 케라톨로지 뭐 렌즈라고도 하는데요. 뭐 영어로 그래요. 뭐 줄여서 그냥 OK 렌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근시 진행을 지연시켜주는 콘택 렌즈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또 아주 심도 깊게 다룰 거고요. 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또 콘택 렌즈는 또 어떤 관련성이 있고 또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자, 마지막으로 자, 파트 6에서는 컨택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경사에게 왔을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문진을 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처방을 해서 구매 금액을 받고 내보낼 때까지 또 이 컨택 렌즈 착용자가 집에 갔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뭐 예비검사, 진단검사, 착용 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사후 관리 또 부작용은 또 어떤 것들이 콘택 렌즈를 잘못 관리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쭉 진행해서 맨 마지막 실무적인 관리 규정이라거나 관리 방침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쭉 학습하고 1년간의 콘택트 렌즈 학 과정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뭐 부록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수업 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략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교재를 내가 화면에 띄워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좌우가 반전돼서 좀 그렇긴 한데 역사 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 내용하고 지금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지금 화면에 보는 내용이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를 띄워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놨어요.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콘택트 렌즈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택트 렌즈의 역사의 중요성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콘택트 렌즈가 발견이 되었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콘택트 렌즈가 변화되어 왔는지 현재는 어떠한 콘택트 렌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 내용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콜리지의 이 말은 국가의 번영과 성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콘택트 렌즈의 실물을 포함한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내용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중요한 내용은 같이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을 내가 설명해 주고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여백에다가 뭐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노트를 펴놓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의 교재와 조금 다른 건 내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직접 쳐놨어요. 요 지금 이 PDF 기능에서 이렇게 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사전에 내가 수업을 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뭐 밑줄이라거나 이렇게 형광펜을 채워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랑 똑같이 이 형광펜을 그려가면서 이 내용을 머릿속으로 한번 익혀보면 아주 좋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콘택트 렌즈에 대한 이론을 최초로 설명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빈치 다 알잖아요. 나만 알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화가, 또 물리학자이기도 하고요. 뭐 안과적인 이런 의학 지식도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요. 발명가이기도 하고요. 철학자이기도 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여러분들 아는 그 화가죠. 화가로 알고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런 안과학적인 의학적인 부분이라거나 또는 이런 콘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론들도 아주 많이 얘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1508년에 이 콘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 별표를 30만 개 쳐주세요 하면 내가 이걸 못 찾았어요. 별표를 여기 치는 그런 기능도 좀 찾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찾지 못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최초로 콘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소개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별표를 30만 개 쳐주세요 하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중요하게 표시해 주면 돼요. 그 내용은 국가고시에서도 출제될 수 있고 내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하면 돼요. 뭐 여기다가 별표를 치든 아니면 노트에다가 이 교수님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거 영어로 쓸 필요 없어. 한글로 쓰면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콘택트 렌즈의 광학 이론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 뭐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없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데카르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내가 쭉, 이거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니까요. 뭐 여기서는 그냥 뭐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수업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토마스 영에 대한 내용도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는지 중요한 하이라이트들을 치고 설명을 쭉 할 예정이에요. 자, 여기 보면 화살표도 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내용을 포인트 짚어서 같이 밑줄을 그려가며 같이 하이라이트,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를 쳐가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면 어느샌가 이 책이 두껍기는 하겠지만 어느 순간 중간고사쯤 되면 이 책 내용의 3분의 1 정도를 학습했을 거고요. 또 어느 순간인가 이 책 내용의 반 정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 한 학기 수업이 마무리되겠죠. 내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수업 자료는 따로 없나요? 네, 수업 자료는 없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책 8월 25일 날 내가 받았다고 출판된 책이고 나도 어제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업 자료를 준비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수업 자료로는 요 한미의학 콘택트 렌즈 요 내용을 정리한 PPT 내용은 수업 자료로 전달해 주고 하겠지만 이 책 교재 내용은 이러한 식으로 쭉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서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자료가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수업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내 수업을 따라오다 보면 어느샌가 이 교재에 쭉 하이라이트들이 표시되고 중요한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따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국시 볼 때는 내가 내용 정리해서 줄 거예요. 어찌됐든 준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또 공부 안 하니까 안 줄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하는데 요점은 내가 나중에 정리해서 수업은 해주겠지만 언젠가 여기 하이라이트가 다 표시되어 있을 거잖아요, 책에. 그럼 여러분들이 국시 보기 전에 넘겨가면서 이 중요한 내용만 쭉 훑어서 보면 돼요. 그러다가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하이라이트만 보는 PPT 자료나 이런 것들은 큰 단점이 있어요. 뭐가 큰 단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컬트라는 사람이 원추 각막 환자에게 무초점 공막 유리렌즈를 착용시켜서 시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만약에 PPT 내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리된 그 내용만 PPT만 보면 어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은 어때요? 요 내용만을 봐도 되지만 나머지 이 부수적인 내용을 통해서 아주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급할 때는 밑줄 친 하이라이트만 보면 되고요. 급하지 않거나 또는 급하기는 해도 그 내용을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주변의 내용들을 읽어서 더 심도 깊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쭉 수업 내용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뭐만 준비해 주면 되냐면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재만 준비해 주고요.
또는 교재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뭐 이렇게 메모지나 이렇게 펴놓고 그냥 정리하면 돼요. 그게 원격 수업이니까 어때요? 중간중간 내 말소리가 너무 빠르면 스톱 시켜놓고 정리 좀 하다가 다시 플레이 뭐 이런 방식으로 쭉 하고 진행하면서 따라오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뭐 여러분들 정리하는 정리 노트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가 정리가 될 거고요. 나중에 뭐 중간고사를 보거나 기말고사를 볼 땐 그 내용을 뭐 학습해도 되고요. 더 좋은 거는 이 책을 보고 정리하는 게 좋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하다 싶은 것들, 국시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내가 여기다 별표를 뭐 30만 개 치세요. 뭐 10만 개 치세요. 어떤 때는 100만 개 치세요.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택트 렌즈 이 기초 이론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재미는 없을 거예요. 뭐 그냥 뭐 내가 워낙 그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위트도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진행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들 지금 보면 그래요. 이 지금 한 페이지에서도 요 내용이 중요한 거고 또 여기서는 PMMA라고 하면 지금 내가 좀 잠깐 사라질까요? 요 PMMA라고 표시해 놓은 게 이게 별표가 30만 개짜리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럼 여기다가 뭐 별표를 표시해 놓으면 PMMA 이 렌즈가 정말 중요한 렌즈구나 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쭉 하고 뭐 이렇게 여백에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업 내용은 쭉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1주차 이 원격 수업 내용을 들어보고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또는 뭐 또 건의사항 그래도 교수님 이런 수업 방식으로 좀 진행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또 내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주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콘택트 렌즈 기초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했고요. 또 콘택트 렌즈 기초라는 교과목의 세부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수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 방식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지식적인 기반을 학습한 시간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 콘택트 렌즈 기초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교재를 받게 되면 이 콘택트 렌즈 실무 교재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수업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항상 수업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때 어떤 내용을 학습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또 배우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그 부분을 미리 예습하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기초 1주차 1차 시와 2차 시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은 내 핸드폰, 카톡,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건의사항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아주 편하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기초 1차 시 수업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봐요. 안녕.